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간 도형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정사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간 좌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이 끝나고 여러분들 등교하게 되면 수행평가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정사형입니다. 정사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이제 정사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하면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가의 크기를 어떻게 재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부교재 6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직선이 공간상에서 서로 평행하다면 뭐 둘이 같은 방향이니까 우리가 그 각을 잴 필요가 없겠죠. 만난다면 한 점에서 만나면 그냥 한 평면을 형성하면서 그 평면 위에서 각을 재면 될 것이고, 꼬인위치에 있다면 평이동해서 만나게 한 다음에 각을 재면 된다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평면하고 직선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나고 있다 칩시다. 수직하게 만나는 건 이제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나고 있을 때 요 직선과 평면의 비스듬한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그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요. P라는 점을. 자, L과 평면 알파가 O라는 점에서 만나고 있을 때 요 O가 아닌 직선 L 위에 한 점 P를 잡아서 평면 알파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 수선의 발을 이제 H라고 합시다. 고랬을 때 요각 POH가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내가 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을 내가 적당히 골라. 근데 이제 평면이랑 만나는 점은 안 되겠죠. 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을 골라가지고 평면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요각, 뾰족한 각을 재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예각으로 정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앞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평면과 평면이 만날 때는요, 무조건 교선이 생깁니다. 교선. 두 평면이 만나는데 한 점에서만 만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교선 L이 생깁니다. 요 교선 L에 대해서 평면 알파와 베타가 어느 정도 각도로 이렇게 벌어져 있냐, 그걸 내가 재고 싶다.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직선 L 위에 한 점 O를 잡으세요. 직선 L 위에 한 점 O를 잡으세요. 그리고 요 O를 지나는 수직인 두 직선을 그릴 건데, 수직인 두 직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 자, 요 O를 지나면서 L의 수직인 직선 알파 위에서 하나, 베타 위에서 하나, 이렇게 잡습니다. 좀 그림이 잘못 그려졌네. 이렇게 알파 위에서 요 L과 수직이게, 베타 위에서 L과 수직이게,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지고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재면은 그 각이 바로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을 재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교선을 먼저 찾는 거예요. 교선을 먼저 찾아서 그 교선 위에서 한 점을 적당히 고르세요. 그리고 그 고른 점에서 교선과 수직인 직선을 두 개 긋는 거야. 어떻게? 각각 평면 위에 놓이도록, 이렇게 각각 평면 위에 놓이도록 두 개를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직선이 만나는
각의 크기를 재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한번 뭐 간단히 뭐 예제를 살펴보면 자, 요런 정사면체가 있다 칩시다. 첫 번째 문제. 직선 AB와 평면 DC가 만나서 이루는 각. AB와 BCD가 이루어서 만나는 각. 그걸 어떻게 잴 거냐? 아까 얘기했죠? 직선 위에 한 점을 골라 A를 고르겠습니다. 그 A에서 평면 BCD 위로 수선의 발 내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BCD 위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쭉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이 점이 뭐가 되냐면요, 무게중심이 됩니다. 무게중심. 요 정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이 돼요. 그래서 요 무게중심하고 쭉 이어주면 요거 뭐 H라고 하면은 요 직선 BH가 선분 CD와 만나는 요 점. 요 점이 이제 바로 중점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뭐 BH 길이는 BM 길이 전체의 3분의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요각을 이제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은 그 세타를 재면 된다는 거죠. 네, 뭐 당연히 세타의 값을 직접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AB분의 BH 하면 되는 거죠. AB분의 BH. AB의 길이를 스몰 a라고 하면은 BH 길이는요, 정삼각형 BCD의 높이의 3분의 2니까 정삼각형의 높이 2분의 루트 3a에 곱하기 3분의 2 얼마예요? 계산하면 3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을 코사인 값을 구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평면 ACD하고 평면 BCD하고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평면 ACD하고 BCD가 이렇게 뭐 비스듬하게 있을 텐데 요 각의 코사인 값을 내가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CD 위에 적당한 한 점. CD가 두 평면의 교선이잖아요. 먼저 교선부터 찾았어. CD 위에 적당한 한 점 M을 찾아가지고 요 M을 지나면서 CD에 수직하게 요렇게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직하고 이렇게 수직하고. 교선 위에서 아무 점이나 골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일 편한 점으로 하나 골랐습니다. 걔네가 이제 수직으로 이었을 때 A랑 B랑 이렇게 딱 만나게 되니까. 그랬을 때 요각을 요각을 뭐라 할까요? 파이라 할까요? 요게 파이입니다. 파이. 조 각의 크기 파이의 코사인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코사인 파이. 해보죠. 뭐 간단합니다. AM의 길이 2분의 루트 3A. 근데 얘가 BM의 길이랑도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B의 제곱은 각각의 제곱 4분의 3A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 하면은 4분의 3A의 제곱에 우리가 모르는 코사인 파이라고 그러죠. 이거 분수 왜 이렇게 안 좋냐? 정말 속상해.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코사인 파이의 값을 구할 수 있죠. A제곱 다 약분을 시켜주고 여기 1 되죠. 그러면은 지금 코사인 파이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 이거 뭐 계산 쭉 다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3분의 1이 나옵니다.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얘는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떤 점을 골라야 될지, 어떤 점을 골라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는지, 어떤 점을 교선 위에서 어떤 점을 골라가지고 직각
수직인 두 직선을 그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간단해요. 근데 이제 도형이 조금 우리가 익숙지 않은 입체 도형이 나오면은 그걸 내가 어떤 점을 골라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어떤 점을 골라서 수직인 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선택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정사형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정사형이 뭐냐?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상에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 요 여러 가지 도형들의 그림자를 평면 알파 위로 내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사형, 여기 영자가 그림자 영자거든요. 정, 사는 이제 어떤 쏜다는 뜻, 쏜다는 뜻. 정은 똑바르게 쏘는 거예요. 어떻게 똑바르게? 빛을 평면 알파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고 평면 알파에 비스듬하게 비추는 게 아니고 평면 알파와 수직한 빛을 여기 쏘는 거야. 평면 알파랑 수직한 빛을 평면 알파 수직한 빛을 여기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꼭 수직해야 돼요. 평면 기준이 되는 평면이랑 수직한 빛을 쏴서 그 녀석의 그림자를 이렇게 평면 알파 위로 맺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요 각각의 도형들의 그림자를 이제 우리는 정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사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평면에 수직하게 내리는 거기 때문에 요 녀석들이 다 이제 각각의 수선의 발들이 되겠죠. 수선의 발. 요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수선의 발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평면이 있는데 여기 뭐 도형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빛을 평면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쐈어.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맺혔어. 그러면 요 노란 그림자는 요 하얀 물체의 그림자다 아니다. 즉 요 노란 그림자는 하얀 물체의 정사형이다 아니다. 뭐 그림자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요 노란 물체가 요 노란 그림자가 하얀 물체의 정사형은 아니에요. 절대로. 왜? 이 평면 알파에 수직하게 빛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수직하게 요렇게 빛이 들어와서 요런 식으로 맺혀야지만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노란 녀석은 정사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정사형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한 선분이 있어요. 요 선분의 평면 알파. 자, 여기 선분 AB가 이렇게 있는데 요 선분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면 돼. A 프라임, B 프라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여기는 다 90도예요. 여기 다 90도야. 그러면은 지금 정사형 그림자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킬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 뭐 여기도 이게 다 90도겠죠. 이렇게 90도, 90도. 그럼 여기도 90도가 되겠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봅시다. 지금 요각, 요 조그만 각. 요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 세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직선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맞죠? 요거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쭉 내려주면은 점 A'에서 만나면서 B의 수선의 발 B'. 그러면 요 각도가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이 맞네. 그래서 요 세타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코사인 세타의 값이 요거 분의 요거가 되기 때문에 AB분의 A', B'이에요. 해서 요 관계를 이용하자면 우리가 A', 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분 AB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사형된 어떤 선분의 정사형된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원래 길이에다가
요 원래 선분이 평면과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되죠, 정사형. 자, 한편 도형이 선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평면 도형을 이런 평면 위에 정사형을 시켜서, 자, 요 평면 도형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자. 얘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림자가 이렇게 맺혔다 치면은 요 그림자의 넓이 S'이라 합시다. 자, 원래 도형의 넓이가 S고 그림자의 넓이가 S'일 때 요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요 코사인 세타는 어떤 코사인 세타예요? 요 평면 도형이 포함되어 있을 어떤 평면 베타, 뭐 베타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요 평면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베타와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다 배운 거예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요 정사형을 하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요 평면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베타와 정사형이 놓여지게 된, 그림자가 놓여지게 된 요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 그 값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제를 간단한 걸 한번 또 풀어보죠. 풀어줘. 자, 여기 또 ABCD가 있습니다. 자, ACD와 BCD의 이루는 각, 평면 ACD와 평면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내가 재고 싶어. 그러면 아까 우리 어떻게 썼냐면 여기 BCD 위에 한 점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수직인 거를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사형을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BCD, ACD의 BCD 평면 위로의 정사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요 BCD의 수직인 빛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수직인 빛을 이렇게. BCD의 수직인 빛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A의 그림자는 요 한가운데 무게중심으로 맺히게 되겠죠. D의 그림자는 D에 맺히고 C의 그림자는 C에 맺히고. 오케이. 그러면은 요 ACD의 그림자가 지금 요런 식으로 무게중심 H와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요런 삼각형으로 맺히게 되겠네요.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삼각형 ACD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평면 ACD와 평면 BCD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 HCD의 넓이가 된다고 얘기죠. 근데 이 삼각형 HCD의 넓이는 H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BCD의 3분의 1이죠. 이렇게. 따라서 BCD의 넓이는 삼각형 ACD의 넓이와 같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ACD와 BCD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도형 문제가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재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 꼬인 위치에 있는 건 만나게 해서 재거나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재고 싶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어떻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거. 이렇게 만나게 한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수선의 발 하나를 평면에 이렇게 똑 떨어뜨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 오케이? 나머지 하나는 정사형을 이용하는 거죠. 정사형이 됐을 때 요 길이를 구해가지고 요 길이랑 요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럼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 만약에 평면과 평면이 만나고 있으면은 요 교선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수직인 직선 그어서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정사형을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정사형을 이렇게 팍 내려버리면 되는 거죠. 정사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정사형의 넓이와 원래 평면의 넓이 그걸 비교를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정사형 문제를 풀면서 주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워낙 유명한 5개념이라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사형은요, 정사형이 맺히게 될 평면에 수직인 빛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 자, 여기 땅바닥이 있고 고른 평면이죠. 고른 평면이 있고 이 평면 위에 구가 하나 떠 있어요. 이렇게. 공이 이렇게 하나 떠 있는 거예요. 햇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평면 알파와 6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평면 알파와 6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여기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맺혔어요. 이 그림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요 구 모양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넓이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해버리니까 넓이? 이거 단면 넓이? 하하, 내가 이건 알지. 이거는 요 단면 원 무조건 원이죠. 구의 단면은 구는 어떻게 잘라도 무조건 원이에요. 단면이 요 단면 원. 아, 이 원인데 요 중심 포함하니까 이거 완전 제일 큰 원이구나. 4파이 대박스. 이거 너무 쉽지? 4파이에다가 이루는 각도 60도?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해서 4파이에다가 코사인 60도 뭐였지? 내가 이거 바로 알지. 이거 연습 얼마나 했는데 2분의 1 해가지고 2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제가 얘기했죠? 이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빛이 지금 비스듬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정사형이 아니야. 요렇게 들어와야지 정사형이지. 평면 알파에 수직하게. 근데 지금 평면 알파에 비스듬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렇게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상황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자, 봅시다. 요 노란 빛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 빨간 원을 포함하는 평면에는 여기에는 또 수직이에요. 여기에는 또 수직이야. 요 빨간 원을 포함하는 요 평면에는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 노란 물체가 있었고 요 노란 물체의 정사형 맞죠? 지금 왜? 방금 전에 내가 여기 수직이라 했잖아. 그죠? 요 노란 물체의 정사형이 요 빨간 원이 된다. 이렇게 반대로 구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를 S'이라 했을 때 S'에다가 곱하기 얼마? 요 노란 평면과 요 빨간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몇 도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었을 때 지금 빨간 평면이 이렇게 수직하게 있겠죠. 이렇게 수직하게 여기.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몇 도야? 30도네. 30도. 그래서 S'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해주면 요 빨간 원의 넓이 아까 얼마였죠? 4파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지금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정사형 되는 것처럼 반대로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사형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정사형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해야 정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은 코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루트 3분의 2 이렇게 해줘가지고 요 값이 바로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어하는 요 노란색 그림자의 넓이가 되겠네. 노란색 그림자. 아시겠습니까? 정사형도 이렇게 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됐네요. 정사형 단원은 뭐 내용이 엄청 많다기보다는 문제를 풀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잘 풀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각 어떻게 될 거냐,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각 어떻게 될 거냐,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각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우리 앞단원에서 배운 내용의 핵심이에요. 핵심. 아시겠습니다? 그 정의를 잘 기억해 두면서 문제를 내가 어떻게 잘 풀 것이냐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를 결정해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간 좌표 단원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